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국내 주식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2131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0.21% 상승해서 75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 1% 하락이 나와서 51,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약 3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종목만큼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답답하더라도 내 계획과 플랜 안에서 항상 움직이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어제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에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국내 주식시장이 시작과 동시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였죠. 그런데 백악관 정책국장인 나바로가 미중 무역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사를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전 한때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를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국내 증시가 시작한 시점이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 이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감한 시점인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백악관 정책국장인 나바로가 미중 무역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전달되면서 실시간 미국 나스닥 100 선물이라든지 국내 증시 모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백악관에서 바로 진화에 나섰죠. 미중 무역 합의 끝장났다라는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때문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국내 증시가 다시 크게 급반등을 했고 오늘 하루가 롤러코스터 같았던 주식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미중 무역 합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중 무역 합의라는 것은 지난 2018년도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말하거든요. 약 2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상대 국가의 농산품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여러가지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합의가 되었죠. 미국과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약 1년 반 만에 합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가 오늘 미중 무역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발표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파기 결정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본인의 트위터에 이렇게 무역 협정은 온전하다, 계속해서 그 협정이 부합하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로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고 백악관에서도 여기 보시면 성명을 내었죠. 나바로 국장의 말이 맥락에서 많이 어긋난 채로 인용됐다면서 1단계 합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진화에 나섰죠. 이 덕분에 국내 증시와 나스닥 100 선물 모두 크게 하락하자마자 다시 크게 반등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한 가지 긍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인도와 중국 이 접경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이 충돌은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도 측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 불매운동이 일어난다면 한국 기업에게도 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회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 노이다 스마트 공장이 있죠. 이 공장에서는 연간 1억 대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6년 동안 인도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4분기부터 2위로 밀려났고 여러 중국 브랜드와 함께 많은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4분기부터는 3위로 밀려났어요. 자,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16년도부터 19년도 작년이죠.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샤오미라든지 비포 그리고 오포 다 중국 기업이죠.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19%로 샤오미와 비포에 밀려서 인도 시장의 3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더 떨어져서 16%까지 밀려났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비포, 오포 이렇게 중국 기업하고 스마트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녹록치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인도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난다면 삼성전자의 인도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은 반사이익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인도시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의 시장 성장률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 세계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국이죠. 중국은 특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정말 활발하고 그리고 자국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샤오미라든지 오포 이런 중국 기업들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시장은 바로 2위 인도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성장률이 무려 113%나 달하고 있어요. 인도 외의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다 두 자릿수죠. 이렇게 인도가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이유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30-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 때문에 성장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 국민들이 스마트폰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 2011년 20전과 비교했을 때는 성장률이 높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판매량이 3위였는데 올해는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률도 무려 113%나 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시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 시장에서 주요 업체인 4개의 기업이 스마트폰 경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이 중에서 샤오미, 비포, 오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중국 기업인데 지금 인도와 중국 간의 분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해 예상하는 판매량 수치만 보더라도 국내의 1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시장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나만의 원칙과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주식을 6종목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종목은 중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약 비중이 10%가 채 안 되는데 이 종목은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한 종목에만 소위 몰빵 투자라고 하죠.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본인 나름대로 한번 나눠서 한 종목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몇 종목은 비교적 중기적으로, 그리고 소수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한 종목만 들고 계시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종목, 특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 나아가서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한편으로는 굉장히 박탈감도 느낄 수 있어요. 이 종목은 10%, 20% 이렇게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는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껏해야 몇십 프로밖에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고,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업종,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비교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루하단 말이죠. 그래서 비교적 요즘 같은 시점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이 종목이 중단기적으로는 투자해볼 만한 여력이 있나,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신 다음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매수를 한다면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우리가 한편에 놔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수급 매매 종합 1700번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 오늘 상승률이 많았던 테마별로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서 왜 상승을 했는지 조사도 해보고 이 테마 안에 속해 있는 이 종목들이 중단기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같이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미디어 방송과 관련된 테마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왔죠. 어떤 종목이 있나 한번 확인해보면 IMBC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럼 IMBC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상한가가 나왔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IMBC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판 넷플릭스 10조 육성에 정부에서 전폭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63조 원 시장 규모인 OTT의 경쟁력을 키워 1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한다는 소식에 OTT 서비스 웨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IMBC가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상승했던 테마죠. 수소차. 여기도 한번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S퓨어셀,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왜 오늘 수소차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나, 또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서 찾아보는 거죠. 자, 미국 니콜라 급등에 국내 수소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테슬라는 알아도 니콜라 모터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완성차 업체죠. 그리고 반면에 니콜라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소트럭 업체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업종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미국에서 수소차와 관련된 니콜라 모터스가 크게 급등을 하는 바람에 국내 증시에도 이 영향이 이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반드시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녹색, 친환경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미디어 쪽이라든지 수소차와 관련된 테마들이 큰 상승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테마들은 왜 상승을 했나, 우리가 항상 찾아보고, 이렇게 크게 상승한 테마들은 한 번에 끝날 종목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장기 투자인 삼성전자 외에 중단기 포트폴리오를 집어넣고 싶다면 항상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돈이 몰리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수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각 섹터별로 어떠한 종목이 있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인 테마들은 하루 이틀 상승하고 끝날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대북 전단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탈북단체가 북한에게 대북 전단지를 날린 것 같더라고요. 요 근래에 북한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출렁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북한 이슈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그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북 이슈는 항상 단발성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게 날렸다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게 도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국내 증시도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오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북 이슈로 출렁임이 발생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동시호가에 좀 밀렸죠. 그래서 51,4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이런 좋은 흐름을 보이려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 2차 대유행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많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위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계속 상승만 나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던가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다른 섹터로 외국인과 기관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그 이목 중에 가장 선두는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소 지루할 텐데, 지루하더라도 내 종목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가다 보면 항상 좋은 흐름이 있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